이번 여름 학교는 실습을 위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제 CMB,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해가지고 우주 거대 구조의 자료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주 거대 구조의 자료 처리는 거의 비슷해요. CMB를 대상으로 하던, 은하를 대상으로 하던, 위클 랜징 필드를 대상으로 하던.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개 있죠. 보통의 자료 처리가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는 모든 천문학이 그렇지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우주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딱 하나의 우주에서 관측한 양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통계적인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 우주 배경복사는 그 중에 가장 간단해요. 왜냐하면 2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우주 배경복사가 어, 2.7도보다 아주 조금 더운 지역, 아주 조금 추운 지역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 투 디멘전al 맵이 우리가 이제 이번 제 강의에서 분석을 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 말고도 이제 이 각각의 점마다 우리가 폴라라이저를 두면은 그 편광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주 배경 복사와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어, 저는 정동희고요. 고등과학원이랑 펜스테이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가장 처음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 인간이 센 가장 정확한 흑체 복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x-액시스가 웨이블랭스거든요. 그리고 y-액시스가 인텐시티예요. 그래서 웨이블랭스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 관측을 통해서 잰 우주 배경 복사의 각각의 웨이블랭스에 따른 인텐시티 그래프예요. 그리고 여기 세 가지 그린 게 있는데 하나는 이 가운데 초록색이 바로 2.7 켈빈, 2.725 켈빈을 갖는 블랙바디 커브입니다. 블랙바디라는 게 굉장히 넌 트리비얼한 게 그 웨이블랭스가 작으면 예를 들어서 크면 그러니까 이게 포톤 에너지가 작으면 이게 인버스 웨이블랭스인데 여기 0.3이고 3m니까 이쪽이 더 프리퀀시가 작은 거겠죠. 그러니까 웨이블랭스 이쪽이 크고 그때 레일레이 진스 레짐이라 해가지고 여기 이런 스퀘어에 비례하는 커브가 되고 빈 테일러에서 익스포넨셜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블랙바디랑 정말 잘 맞는데 그럼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Y 파라미터랑 뮤 파라미터 두 개로 블랙바디로부터의 벗어난 정도를 우리가 재거든요. 쟀더니 다 그 10만 분의 1 정도로 아주 작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블랙바디예요. 이거는 이제 모노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측정하던 요 커브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펜자즈와 윌슨이 이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관심을 갖는 건 요 블랙바디 커브가 아니라 그거의 변화예요.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WMAT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봅시다. 네,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죠. 아, 지금 저는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내 핸드폰에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끊기네요. 우리가 이제 태양계가 여기 있고 위성을 보여줄 거예요. 지구가 있네요. 많이 끊기네. 이게 전천이고요. 이 전천을 펼친 요 2차원 지도를 가장 많이 볼 건데 지금 비지블에서 인프라레드, 파 인프라레드에서 서브밀리미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까지 갔죠. 정말 유니폼한데 컨트라스트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우리가 주연보다 아주 조금 뜨겁거나 아주 조금 차가운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이에요. 사실 근데 요 그래프를 보면은 가운데 빨간색 있잖아요. 요 빨간색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이것은 우주 초기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시그널은 뭐냐면 우리 갤럭시 때문에 이게 지금 갤럭틱 코오디네이트거든요. 그래서 갤럭틱 플레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갤럭시 플레인에서 나오는 어떤 마이크로웨이브에서의 그 인텐시티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포어그라운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건 이제 2018년에 플랑크 팀에서 플랑크 데이터를 어널리스 한 다음에 이제 이사에서 만든 그 비디오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그 우주 배경 목소리를 측정했을 때 측정한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요 다음에 몇 가지를 빼줘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인디비주얼 포인트 소스들을 우리가 알려진 라디오 소스들을 다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걔들을 빼줘요. 그리고 밀키웨이에 있는 라디오 에미션들 그것도 빼주고 그 다음에 더스트도 빼주고 그럼 이제 남는 것이 이게 더스트거든요. 더스트 딱 빼주면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남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그 플랑크가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 맵이다라고 보는 요 그림이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딱 바로 관측한 게 아니라 관측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 소스나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적색 이동이 1100에서 생긴 거거든요. 1100에서부터 발현된 빛이 우리까지 올 때 온갖 종류의 다른 녀석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맵이에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 다 이제 청소를 하려면 클리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넣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들을 넣어서 예를 들면 그 플랑크 분석하는 네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9가지 템플릿을 쓰거든요. 뭐냐면 이게 S는 싱크로트론이에요. 그리고 FF는 프리 프리, 브람스트롤롱, SD는 스피닝 더스트, AD는 더스트. 이건 94Hz에 있고 위스가 100인 그런 윈도우가 있고 CO는 이제 몰레큘인데 김준환 교수님이 관심이 많으신 그 CO 몰레큘의 1, 0 트랜지션, 2, 1 트랜지션, 3, 2 트랜지션 요 각각의 트랜지션들을 가지고 이런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각의 포어그라운드 성분들이 다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달라요. 그게 정말 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얘네들을 더 잘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플랑크에서 나온 채널들인데 30, 44, 70, 100 이렇게 요 6개가 이제 우리가 주로 코스모로지에 많이 쓰이는 채널들이고 뒤에 하이 프리퀀시 채널은 보통 더스트를 측정하는 채널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스피닝 더스트나 싱크로트론이나 프리프리가 다 인덱스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CO는 여기 딱 로컬라이즈 돼 있고 그거에 비해서 CMB는 프리퀀시 디펜스가 거의 없다가 떨어져요. 사실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y 엑시스가 브라이팅스 템퍼러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브라이팅스 템퍼러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블랙바디 템퍼러처가 아니라 레일레이 진스 그 릴레이션을 가지고 그냥 템퍼러처를 정의한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래서 빈 테일로 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 CMB 자체는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없어야 되고 다른 것들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다른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포어그라운드 리무벌이라는 아주 지루한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이제 보기 좋은 이런 전천에서의 CMB 맵이 나옵니다. 이렇게 왼쪽 그림은 W맵에서 측정한 9년차 ILC라고 해서 이분들은 인터널 리니어 컨비네이션 지도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포어그라운드를 아무리 잘 빼도 갤럭틱 센터는 갤럭틱 이미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얘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주론적 어나리시스 할 때는 얘네를 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는 우리가 또 여기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널리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프리퀀시 디펜던스를 잘 뽑아내서 포어그라운드를 없앤 녀석이에요. 그에 반해서 플랑크를 뭘 했냐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지도를 발표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에러바 안에서 주어진 에러바 안에서 가장 그럴듯한 맵. 그러니까 요 갤럭틱 플레인 밖에 있는 녀석들은 거의 다 이제 맞는 애들인데 주로 이제 갤럭틱 플레인 근처에서는 우리가 상상해서 넣은 거죠. 요즘 여러분들 AI에 막 많이 익숙하시니까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 말고 편광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폴라라이저를 놓으면은 사실 이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는 우리가 폴라라이저를 두고 이 필드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각각의 그 array 덱마다 폴라라이저가 그 측정한 이 필드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색깔 그림은 온도 템퍼러처 플럭추에이션이고 앞에 있는 선들은 편광입니다. 편광의 크기는 그러니까 그 선들의 크기는 편광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우리 우리가 관측하는 CMB의 관측량이에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와 편광 지도를 딱 보고 얘네를 그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가 이제 그 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색깔 맵이랑 요 편광 맵을 가지고 어떻게 정보들을 조합해서 분석을 해야 내가 한 분석과 우리 박창원 선생님이 하신 분석과 김준환 교수님이 한 분석이 다 일치하게 정합적으로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CMB를 표현하려면 각 점마다 각 세타 파이 array 덱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brightness temperature 밝기 온도랑 편광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요 색깔은 일렉트릭 필드의 앰플리튜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필드의 세기 그리고 이 사선은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각각의 array 덱 포진에 대해서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왔고 여기는 이렇게 왔고 여기는 이렇게 왔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렉트릭 필드의 색이랑 brightness temperature는 그 플랑크 공식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I가 intensity가 x 방향 제곱, y 방향 제곱이 되죠. 지금 내가 x랑 y를 뭐라고 했냐면 포톤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CMB 포톤은 우리한테 시선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편광은 여러분들 그 진공에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면 항상 그 진공에서 포톤이 움직일 때 이 필드는 진행 방향의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톤을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포톤이 가질 수 있는 자유도는 딱 두 개예요. 진행 방향에 수직한 X, Y. 그죠? 그래서 그 X랑 Y 두 개의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옛날에 그 19세기에 영국에 살았던 스톡스라는 분이 발견한 스톡스 파라미터를 씁니다. 스톡스 파라미터는 뭐냐면 사실 일렉트릭 필드랑 관련이 있거든요. 스톡스 파라미터 4개가 있어요. 스톡스 I, 스톡스 Q, 스톡스 U, 스톡스 V. I는 아까 얘기했던 빛의 색입니다. X제곱, Y제곱 하면은 일렉트릭 필드 세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Q는 뭐냐면 편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 어떤 X랑 Y 이 두 개의 수직 좌표계를 뒀을 때 X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 빼기 Y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 색이에요. 그러니까 2X 제곱 빼기 2Y 제곱. U도 또 다른 선형 편광인데 보통 이제 XY로 할 때는 X 곱하기 Y의 컨주게이트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르게 보면 제일 좋은데 이 XY 이 좌표계를 45도 비틀어요. 돌려요. 그러면은 X가 A에 대응되고 Y가 B에 대응되게 그러면은 아까 Q 파라미터가 X 세기 빼기 Y 세기였듯이 A 세기 빼기 B 세기 그게 스톡스 U 파라미터 아셨죠? 그러니까 Q랑 U는 요렇게 요 두 방향으로 세기가 다르냐 아니면 45도 돌린 요 두 방향으로 다르냐 그게 Q와 U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V는 원형 편광인데, 그러니까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스탠다드한 우주론에서는 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CMB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은 그 적색이동 1100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일렉트론이랑 마지막에 스캐터링 할 때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일렉트론 스캐터링을 하는 건 여러분들 배운 톰슨 스캐터링이에요. 그래서 그 서큘러는 안 만들고 선형 편광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옛날에 CMB가 나올 때에서 여기 우리까지 만약에 어떤 그 자기장이 우리 방향으로 딱 있다. 그러면 걔네 때문에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우주 배경 복사의 그 원형 평광을 볼 때는 자기장의 세계를 측정하려고 많이 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Q랑 U를 조금 더 볼게요. 그 이렇게 X제곱 빼기 Y제곱이잖아요. Q가. 그래서 이렇게 된 녀석은 Q가 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된 평광은. 이렇게 바로 선 평광, Y축에 평행한 평광은 Q가 0보다 작은 거예요. 이상하지만 그게 컨벤션입니다. 알았죠? 이게 포지티브 Q, 네거티브 Q. 그 다음에 A랑 B를 차이를 본다고 했으니까 U는 이렇게 45도 돌린 게 포지티브 U고요. 얘를 이렇게 B방향으로 45도 돌린 게 네거티브 U예요. 그죠? 그래서 Q 평광을 가지고 내가 45도를 돌리면 U 평광이 되고 45도를 돌리면 Q가 0보다 작고 45도 돌리면 U가 0보다 작아요. 아셨죠? 음. 자, 그럼 이거 잘 봐두세요. 얘가 Q, 얘가 U. 그럼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요점 보이죠? 초록색으로 한데. 자, 여기 온도는 0보다 온도 평강은 약간 온도는 뜨거울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아무나. 뜨거운 것 같죠? 그래서 1번이야. 그죠? 평강은 이거 평강 뭘까요? 자,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Q는 아니고 U겠죠? U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맞아요. T는 0보다 크고 U는 0보다 작아요. 근데 이 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 사실 플랑크 팀에서 그린 거잖아요?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렸어요. 이럴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T는 어때요? 0보다 커요? 작아요? 똑같죠? 근데 평강은 어때요? 이거 무슨 평강이에요? Q가 0보다 큰 거. 그죠?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더 돌릴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온도는 똑같죠? 이건 무슨 평강일까요? U가 0보다 큰 거. 그죠? 한 번 더 돌리면 Q가 0보다 작죠. 그리고 T는 여전히 포지티브. 어때요? 인텐시티는 그 포톤 전기장의 세기는 안 변하죠. 근데 평강 어때요? 내가 스톡스 파라미터 썼더니 누가 이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마구 달라지잖아요. 마지막에는 역시 돌아왔죠.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평광이라는 애가 골치가 아픈 게 맵을 돌리면 바뀌어요. 자꾸. 그죠? 그럼 이렇게 Q랑 U를 바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쓰면은 내가 한 거랑 여러분이 한 거랑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디네이트 잡는 거는 우리의 자유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인텐시티 텐서라는 걸 정의를 해요. 인텐시티 텐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일렉트릭 필드의 I 컴포넌트랑 J 컴포넌트의 컨주게이트 곱한 거를 그 인텐시티 텐서 IJ라 그래요. 텐서라고 하는 이유는 인덱스가 두 개 붙었습니다. 벡터는 보통 하나씩 붙죠. 지금 우리가 벡터를 곱했으니까 이게 두 개 붙은 거예요. 이 브라켓은 시간 평균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포톤들이 지금 한 100GHz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관측할 때는 그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관측해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오실레이션을 보진 않고 어느 쪽으로 편광이 돼 있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기 E랑 똑같은 E를 썼으니까 이 행렬은 I랑 J가 X, Y, Z에서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고 근데 대칭이에요. 그리고 이 행렬의 트레이스를 취하면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텐서는 트랜스버스한데 이 뜻은 뭐냐면 포톤이 움직이는 방향을 곱해주면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일렉트릭 필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포톤의 수직한 방향의 두 방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녀석을 포톤 움직이는 방향이랑 곱해줘도 0이 돼야겠죠. 그죠?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게 인텐시티 텐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텐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그냥 쓰지 않고 편광 텐스라는 걸 만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Q랑 U가 코디네이트 디펜던스가 있는데 걔를 좀 어떻게 잡아보고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이 지금 편광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편광 텐서는 인텐시티 텐서를 가지고 만드는데 인텐시티 텐서에서 인텐시티 파트를 뺀 거예요. 그래서 편광만 남게. 그러니까 편광되지 않은 내추럴 빛은 0이 되게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인텐시티 텐서인데 이 인텐시티 파트라는 건 뭐냐면 어 P의 수직한 방향인 트레이스 정보가 인텐시티였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거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수직한 방향을 뽑아내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는 걸 쓰는데 얘는 다른 게 아니라 크로니컬 델타 IJ에 빼기 PI PJ예요. 여러분들 이거 선형대수학에서 많이 봤던 거거든요. 어떤 벡터 V를 가져왔을 때 그 V에서 P의 수직한 성분을 뽑아내라 하면은 다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 내적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P만큼 뺄 거 아니에요? 그 P는 그 유닛 벡터일 때 그걸 해주는 애를 유식하게 보이려고 이제 IJ를 통해서 쓴 게 바로 이 인텐시 텐서예요. 아, 그 수직한 방향 프로젝션 텐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정보를 얻으려면 얘가 이제 트레이스랑 어떻게 관련이 되냐를 보려고 얘 트레이스 계산을 해봐야겠죠. 얘 트레이스 계산하면 i를 j랑 같게 넣고 다 더하는 거니까 i를 1부터 3까지 더하죠. 델타 ii를 더하고 그러면 3이 나오겠죠. 근데 pi 곱하기 pi를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2예요. 2. 그래서 인텐시티 파트라고 부르는 내가 빼고 싶은 평광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은 이 평광 텐서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얘는 얘를 트레이스를 잡으면 5배의 인텐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빼는 거는 요 인텐시 텐서에서 이 반을 빼는 거예요. 이 반에다가 인텐시를 곱해서 얘는 프로젝션 텐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편광 텐서가 돼요. 편광 텐서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특징은 뭐냐면 트레이스가 없고 왜냐면 트레이스는 인텐시티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트랜스버스한 그런 텐서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재밌게 생겼죠. 음. 그래서 이 평강텐서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배웠던 거 똑같이 Q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작은 건 이 평강텐서를 사용하면 2분의 1에 Q00, 0-Q0, 000이에요. 여기서 제가 컨벤션을 잡았는데 이 마지막 X, Y, G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0인데 왜냐면 그 방향이 포톤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 그래요. 그리고 평강텐서는 포톤이 가는 방향에 수직한 두 성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얘 Q, Q가 있으면 근데 얘가 이제 파지티브인 경우는 요쪽, 네가티브인 경우는 요쪽. 똑같이 U도 포톤에 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 성분만 있고, 그렇죠? 그리고 U가 요 오프 다이아곤аль니까 1 XY랑 YX 성분만 있어요. 그래서 얘가 파지티브면 이렇게, 네가티브면 이렇게. 요게 두 개의 편광 텐서예요. 혹시 요거 비슷한 거 딴 데서 본 적 있어요? 우주 배경복사 말고.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응? 중력파. 중력파에서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또 비슷한 거 본 적 없어요? 양자역학이 그런 게 있나? 네. 스핀 투 파티클? 그것은 똑같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음. 그 답은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얘가 도는 아까 제가 중요했던 이 시작 부분이 뭐였냐면 얘네가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돌릴 때 얘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이거를 가장 복잡하게 써봤어요. 사실 근데 이 가장 복잡하게 썼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스핀이 높다고 하거든요. 하이 스핀 필드를 다룰 때 제가 가장 인투이티브하게
와닿는 방법은 이건데 딱 코디네이트를 잡는 거예요. 그냥 포톤이 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R이니까 우리 구면좌표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포톤이랑 수직한 두 개, 아까 내가 X, Y라고 불렀던 애들, 그거를 수직한 1, 수직한 2라고 했을 때, 이거는 R이랑 수직한 세타 파이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잡아놓고 얘를 그냥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써놓으면 굉장히 잘 보여요, 어떤 것들이. 특히나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플레인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세타를 0으로 두고 이 폴에서 파이만 돌릴 때 얘가 어떻게 도는지를 볼게요. 그죠? 그렇게 넣으면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일 때 포톤이 그 폴에서 우리한테 오고 있는 포톤을 볼 때 파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이쪽으로 돌리면 아지메사 앵글을 돌리면 이 텐서가 이렇게 됐던 텐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죠. Q 마이너스 Q U였다가 Q 코사인 2 파이 마이너스 U 사인 2 파이 이렇게 뭔가 굉장히 패턴을 가지고 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역시 선형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마치 코디네이트 돌린 거랑 똑같은데 다른 건 여기 2가 있어요. 2. 그거만 빼고는 벡터의 성분을 돌리는 거랑 거의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돈 것을 돈 프레임이 있으니까 Q 프라임, U 프라임, U 프라임, 마이너스 Q 프라임. 아까 여기 Q, U 마이너스 Q 했듯이 로 두면은 요 로테이션을 이 요런 벡터 폼으로 매트릭스 폼으로 심플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인데 코사인 사인 대신 코사인 2 파이 사인 2 파이가 있는. 그쵸? 이건 지금 뭐 한 거냐면 원래 이 P1, P2, P 수직 1, P 수직 2에서 예쁘게 QU였던 애들이 X, Y 코디네이트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코디네이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Q랑 U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게 지금 저 매트릭스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로테이션은 똑같은데 지금 이 양을 기하학적으로 스핀이랑 그러니까 스핀이랑 콘티티랑 연결을 시키려면 그냥 얘를 쓰면 안 되고 Q 더하기 빼기 IU 요 컨비네이션을 써요, 사람들이. 그럼 뭐가 좋으냐? 사인, 코사인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고 그냥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EI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쁘게 나오죠? 이게 바로 스핀이에요. 이거를 스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스핀이 2라고 하는데 왜 2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숫자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 파이를 90도 회전하면은 180, 그러니까 파이 i가 되기 때문에 얘가 사인이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180도 회전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보통 벡터는 180도 회전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360도 회전하면 제자리에 돌아오잖아요. 그 벡터에 딱 반씩만 로테이션을 해주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스핀이 2라 그래요. 기하학적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대기로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그 맵에서 봤잖아요. 이게 선으로 된 거. 그게 스핀 E 필드의 기하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조금 더 사이드로 스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보통 그 기하학적인 정의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360도 나누기 S만큼 회전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스핀이 S예요. 스핀이 0인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칼라 퀀티티죠. 그러니까 돌려도 안 도는 애들. 인텐스 같은 애들. 스핀이 0입니다. 스핀이 1인 건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스핀 1인 게 뭐 있어요? 응? 아, 그 파티클 스핀 말고 지금 기하학적 오브젝트를 얘기하니까 뭐 스칼라 다음에 뭐 있죠? 벡터 있죠. 벡터는 스핀이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 화살표로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180도 돌리면 화살표가 반대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마이너스고 360도 돌리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핀이 1인 거예요.
스핀 2인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트레이스리스한 그러니까 그 평강 텐서 같이 트레이스리스하고 트랜스버스한 텐서가 스핀인데 그래서 이렇게 0에서 1 갈 때 하나 붙였으니까 하나 더 붙이면 좋겠죠. 이렇게 붙여 놓고 보니까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로 표현. 이렇게 그게 스핀 2입니다. 그러면 스핀 3은 스핀 3은 혹시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요걸 따르면 응? 무슨 거야? 5. 응? 5? 5? 퍼펜디큘러. 그런데 그럼 약간 시메트리가 깨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5 모음 5에서 약간 트위스트를 줘봐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120도 돌리면 딱 돌아오지 않나요? 물론 자연계 스핀이 이보다 큰 입자는 기본 입자는 없을지도 몰라요.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 근데 그 와인버그 위튼 티어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컴포지 파티클들은 하이어 스핀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스핀 얘기는 한 김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천에서 스핀이 2인 퀀티티들 걔를 쓰는 게 천문학에서 여러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 배경모사의 평방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기하학적 오브젝트 중에서 막대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스핀이 2거든요. 우리가 위클렌징 할 때 쉬어를 재잖아요. 그 쉬어를 재는데 이 쉬어가 어떻게 재요? 원래 이렇게 렌징이 안 된 애들이 이런 쉐입이 있다가 그 앞에 포어그라운드에 매터가 있으면 얘네들이 모양이 변하잖아요. 근데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막 모양이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항상 막대기로 표현할 수 있죠. 어느 쪽으로 늘어나고 어느 쪽으로 스크이 됐는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스핀이 2인 필드예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했던 중력파도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정말 동일하게 트레이스가 없고 트랜스버스한 웨이브거든요. 그래서 중력파도 이거는 이사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아메바처럼 이렇게 중력파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플러스 크로스 한 요 두 개의 편광 모드가 합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 배울 그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을 분석하는 동일한 툴로 전천에서의 약한 중력 렌즈의 쉬어나 중력파의 분포 같은 것도 똑같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할 때 같은 수학적 방법이 쓰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E 모드라는 놈이랑 B 모드라는 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E랑 B. 그러니까 Q랑 U였는데 옛날에는 근데 Q랑 U는 그 코디네이트 초이스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이제 Q 더하기 I U라는 놈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한 번 더 트위스트를 해서 E 모드랑 B 모드라는 두 녀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Q랑 U를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하면은 Q 더하기 IU가 Q 더하기 빼기 IU 프라임으로 바뀌는데 아까 요 그 페이즈 팩터가 남았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없애냐면은 포리의 변화에서 없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북부적으로 로테이션 하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플래스카이라고 하는데 플래스카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포리에 스페이스 그러니까 2차원이잖아요. 지금 그 전천이 2차원을 조그만 패치를 본 다음에 거기를 포리에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제 컨벤션은 이렇게 U 더하기 I, Q 더하기 IU가 이런 적분이 있고 항상 제 컨벤션은 여기 익스포넨셜이 플러스인 게 포리에 트랜스폼. 아까 인버스 프레임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L은 뭐냐면은 포리에 벡터예요. 앰플리튜드가 L이고 코사인 L 파이 L이고 사인 파이 L이 이렇게 2차원 포리에 벡터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랑 B 모드를 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좌표 변환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래로 파이, 위로 파이 바꾸면 그 좌표 변환에 대해서 이 푸리에 다프로트를 일정하게 하려면 이 L도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E랑 B를 이 푸리에 공간에서 요 페이지를 둔 상태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푸리에 트랜스포머 앰플리튜드가 아니라 요 페이지를 더한 푸리에 트랜스포머 앰플리튜드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여기 생겼던 페이지 팩터가 캔슬돼요. 그래서 푸리에 스페이스 이렇게 정의된 E랑 B는 회전에 대해 불변입니다. 사람들 참 신기하죠.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는 이거예요. 푸리에 공간에 가면 이렇게 E랑 B를 페이지 팩터를 포함해서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아닌 거예요. 그죠? 푸리에 트랜스폼은 익스포넨셜 I, L 세타로 곱해야 되는데 여기는 페이지를 더 뒀잖아요, 앞에. 그래서 이거를 스핀 웨이티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핀을 웨이팅을 해서 스핀 디펜던스를 캔슬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의된 게 바로 그때 이제 리얼 파트가 E 모드 혹은 그레디언트 모드라고 하고 이매저너리 파트가 E 모드 혹은 컬 모드라 그래요. 이건 90년대 초반에 우로스 셀작이랑 마티아스 잘다리아가랑 마카면 컵스키랑 알버트 스테빈스랑 뭐 그런 사람 아서 코소스키 그런 분들이 동시에 이런 디컨버지션을 해가지고 이걸 기술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매스매티컬하게 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이런 복잡한 푸리의 변환이 있을 때 가장 처음 제가 해보는 일은 개인적으로 푸리의 모드 하나를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L 모드가 이 2차원에서 L 모드가 하나가 있을 때 그 플레인 웨이브일 거 아니에요? 그 플레인 웨이브가 나가면서 어떤 평광을 만들어낼까 하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고 요거를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얘는 두고 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2i 파이만 곱해가지고 전개를 하면 Q 평광은 이렇게 되고 U 평광은 이렇게 돼요. 이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요거 전개해가지고 실습이랑 허습을 맞춰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X축으로 가는 플레인 웨이브를 생각해 볼 거예요. X축으로 가는 플레인 웨이브면은 파이 L이 0이잖아요. 아까 여기 파이 L이 X축에서 각도니까 그러면은 코사인은 1이고 사인은 0. 사인은 0, 코사인은 1. 그럼 Q 폴라리제이션이 E 때문에 생길 거고 U가 B 때문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L 모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파이 L이 0인 거랑 같죠? 그때 플레인 웨이브가 플러스 맥시멈이었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Q가 마이너스로 좀 커지다가 마이너스 맥시멈이었다가 줄어들다가 하는 이게 플레인 웨이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모양이잖아요. B 모드가 E 모드가 그런 거예요. E 모드가 그죠? B 모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L이 X축으로 가는 B 모드가 있으면 U가 생기잖아요. U가 플러스 맥시멈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0 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방향을 턴하죠. 마이너스 U, 마이너스 U, 커지는 마이너스 U, 점점 작아다. 플레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E 모드고 이게 B 모드예요. 하나의 플레인 웨이브에 대해서.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나타내고 있는데 E 모드랑 B 모드는 기하학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키노트에다가 대고 이거를 거울을 두고 반전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봐봐요. E 모드는 어때요? 똑같죠? B 모드 어때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플러스 Q, 플러스 U가 마이너스 U로 바뀌죠. E 모드는 거울 반전에 의해서 인베리언트예요. 그러니까 거울 반전을 해도 사인이 안 변합니다. 근데 B 모드는 거울 반전을 했더니 사인이 변하죠. 그게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평광 중에 E 모드는 페리티
이분이라고 해요. 거울 반전을 영어로 페리티라고 하거든요. 그 페리티에 대해서 안 변한다. 그리고 B 모드를 페리티 어드라고 하는데 그건 페리티를 변환하면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플레인 웨이브고 얘네들을 온갖 방향으로 다 합쳐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카변컵스캔 코벌트 리뷰팩에서 가져온 건데 위에가 E 모드 패턴이고 아래가 B 모드 패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E 모드 패턴은 페리티가 2분입니다. 2분이라는 얘기는 거울을 이렇게 놓고 요 영상 요 파란색이나 빨간색 주위에 평광을 비췄을 때 이 방사형이나 이런 탄젠셜형이나 다 똑같은 모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모드는 비모드가 플러스인데랑 마이너스인데를 거울을 두면은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 두고 이렇게 거울을 생각하고 해보면 돼요. 그게 이 모드랑 비 모드인데 우주론에서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이 모드는 모든 애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스핀이 0인 스칼라 퍼터베이션이나 벡터 퍼터베이션이나 텐서 퍼터베이션 다 이 모드는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스칼라 퍼터베이션은 B 모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 모드를 사람들이 측정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페리티가 어드인 편광을 측정하는 건데 걔는 벡터나 텐서 퍼터베이션을 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인플레이션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 걸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어, 인플레이션 퍼터베이션에서 벡터 퍼터베이션은 만들어지긴 해도 다 디케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초기 우주에서의 비모드 폴라라이제이션을 쟀다 하는 건 뭐냐면 초기 우주에서의 텐서 모드를 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파를 쟀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력파를 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력파를 재면 좋은 게 뭐냐면 우주 초기의 인플레이션 때의 허블 계수를 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했는지가 정확하게 중력파의 색이랑 연결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작년에 인플레이션 렉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아, 이러면 내가 너무 혹시 안 보신 분? 아, 꼭 보세요. 재밌으니까. 자, 그럼 요건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플래스카이라고 조그만 그 전천의 조그만 영역에 대해서 한 건데, 근데 우리가 CMB 맵을 봤을 때는 이런 큰 전천 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2차원 포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대신 쓰는 게 바로 여러분들 전자기 시간이나 양자 시간에 배웠던 스페리컬 하모닉스예요. YLM. YLM을 주로 쓰고 YLM은 뭐 수학적으로는 그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입니다.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먹였을 때 L이 아이겐 벡터고 L 더하기 1이 아이겐 벡터고 그 Z 방향의 매그네틱 앵귤러 모멘텀을 먹였을 때 M이 아이겐 밸류인 그런 아이겐 벡터예요. 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온도 섭동을 기술할 땐 이걸 써요. 왜냐면 온도 섭동은 스핀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써도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전천에 걸쳐서 우리가 관측했던 뭐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차가운 그런 영역을 그 코에피션트로 ALM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M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가고 L은 0부터 무한대까지 할 수 있죠. 무한대까지라는 건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큰 L에 가면은 우리 그 관측 기기에 레졸루션 리밋에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데는 관측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요걸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맵에서부터 바로 요 전천 맵에서부터 바로 이 ALM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ALM 다음에 구하는 거는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걸 구하는데 파워 스펙트럼은 요 이점 함수라 그래요. 왜냐하면 ALM이 두 개가 곱해지기 때문에 ALM이랑 AL 프라임 M 프라임이 곱해지는데 요게 이제 CL이라는 요게 파워 스펙트럼이거든요. 근데 우리 우주가 통계적으로 등방하다 그러면은 여기 크로니커 델타가 두 개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대각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편 스핀이 2인 편광들은 이 YLM을 쓸 수가 없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웨이팅을 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그걸 전천에서 해주는 함수가 바로 이 스핀 웨이트 스피리컬 하모닉스라는 녀석이에요. 제가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나리시스 할 때 이걸 쓰긴 하는데 우리가 직접 이 함수를 계산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야 되니까. 아, 타이포다. 여기 i가 있어야 됩니다. 리얼 파트가 E 필드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B 필드예요.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i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얘를 스핀 웨이티드 스피커 하모닉스로 하고 그러면은 이 Q랑 U랑 두 개의 숫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걔를 지금 우리가 E랑 B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점 함수를 할 수 있는 조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E 모드랑 E 모드 두 개를 곱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CLEE가 나오고요. B 모드랑 B 모드 두 개 곱하면 CLBB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랑 E 모드랑 곱하면 CLTE가 나오죠. 요 세 개는 0이 아니고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E 모드랑 템퍼러처는 당연히 템퍼러처도 거울 대칭성에서 2분이겠죠. 안 변하니까. 그죠? 걔네들은 거울 대칭성의 2분이라서 B, B모드랑 거울 대칭성 5인 놈이랑 곱해서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관측량들은 CLTT, CLEE, CLBB, CLPE 이렇게 4개입니다. 보통 우주론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도 보긴 해요. TB랑 이 B를 측정을 하면은 뭘 알 수 있냐면 혹시 우리 우주가 거울 대칭성이 깨져 있으면 얘가 이제 0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우주가 거울 대칭성이 깨져 있을까요? 안 깨져 있을까요? 그건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의 기본적 힘 중에서 양력은 거울 대칭성이 깨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뉴트리노들은 다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반뉴트리노는 다 오른손잡이에요. 걔네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CMB랑 뉴트리노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혹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암흑물질이 왼쪽과 오른쪽을 따지는 암흑물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주론에서 그 바닐라 모델에서는 얘는 0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쟀어요. 플랑크 맵을 가지고.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X축은 멀티플 모먼트, 그러니까 L로 그려요. 아까 그 YLM의 L. 그리고 Y축은 파워 스펙트럼 앰플리튜드인데 보통 이제 DL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DL은 뭐냐면 L 더하기 1 곱하기 CL이에요. 그러니까 노멀리 대신에 약간 다르죠. 근데 요 DL을 좋은 거는 뭐냐면 얘가 보통 그 플럭츄에이션 앰플리튜드의 스퀘어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 대충 이제 뜨거운 점, 차가운 점이 어느 정도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플럭츄에이트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템퍼러처는 이게 한 1000이니까 한 30 마이크로 켈빈의 스퀘어 정도? 그리고 이 모드는 이게 10이니까 한 3 마이크로 켈빈의 스퀘어 정도? 그러니까 이제 CMB가 전부 다 편광이 된 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일부만 편광이 돼 있어요. 보통은 다 템퍼러처 플러싱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B모드는 더 힘들어요. 지금 B모드 재시는 분들은 다 네노 켈빈 레벨의 플럭츄에이션을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B모드가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된 거지? B모드 못 쟀다고 했는데 그죠? 이 B모드는 뭐냐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초기 우주에서 E모드 편광이 있다가 E모드 편광이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B모드로 바뀌거든요. 그 B모드는 우리가 많이들 쟀어요. 근데 우리가 못 잰 B모드는 뭐냐면 초기 우주에서 나온 B모드는 아직 못 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L이 무슨 뜻이냐면 L은 각 앵귤러 스케일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3차원에서 포리에 모드 K가 크면 클수록 작은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L이 크면 클수록
작은 각 스케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어 누구지? 웨인 후가 쓴 논문인 것 같은데 이 앵귤러 스케일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 거죠. 요 L이 굉장히 작은데 2, 3, 4, 5 정도에서 요 앰플리튜드는 뭘 말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굉장히 큰 앵귤러 필터로 스무딩을 했을 때 플럭추에이션 앰플리튜드가 요 정도 된다 하는 얘기고, 아니면 요 중간 거는 이 한 150에서 한 300 정도로 필터링을 했을 때 핫앤 콜드 스팟이 좀 더 작죠, 얘네보다. 얘는 엄청 큰데 얘는 좀 작잖아요. 근데 앰플리튜드가 크니까 더 핫앤 콜드 스팟이 더 많이 나오죠. 얘는 이제 완전히 굉장히 큰 L에서는 점점 작은 스케일이지만 앰플리튜드도 작기 때문에 그 컨트라스트가 작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을 보는 거고요. 지금 세 개 보여드렸는데 여기 T2도 쟀어요. T2도 템퍼러처랑 이모드 폴라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도 플랑크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람다 CDM 모델이랑 아주 잘 맞게 나오죠. 이 모델은 그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주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이 섭동들이 굉장히 작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CMB 템퍼러처가 2켈빈이잖아요. 그죠? 2도인데 약간 2.7도인데 2.7도의 그 평균 온도에 30 마이크로 켈빈짜리 플럭스에이션 얹은 거니까 얼마나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로 작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템퍼러처나 평강의 제곱을 보는 순간 다 없애버려도 돼요. 그렇게 하는 띠어리를 선형 섭동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선형 섭동 이론은 90년대에 굉장히 일이 많이 이루어져서 거의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알려져 있고, 이 섭동 이론에서 뭘 하냐면 주로 푸는 게 두 가지식인데, 하나는 볼츠만 이퀘이션이라는 걸 풀거든요. 그 페이즈 스페이스에서의 팩터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푸는 거고, 하나는 이제 우리 중력 이론인 아인슈타인 이론을 퍼터블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퍼터베이션을 다 선형에서만 하기 때문에 선형 섭동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형 섭동 이론에서 다루는 거는 중력, 메트릭 퍼터베이션이 있고, 이 중력이 포톤, 뉴트리노, 일렉트론, 베리온, 다크매터, 다크에너지랑 다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 퍼터베이션을 진화하는가라는 걸 푸는 건데, 요즘은 요게 다 패키징이 돼가지고 코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요거를 새로 짜가지고 푸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수업에 한번 시켰었는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이미 다 돼 있는데 왜 또 시키냐. 자기들은 연구를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섭동기를 풀면은 주로 이 CME 파워 스펙트럼 같은 것들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했던 이 서머스쿨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리니어 퍼터베이션 티어리에 대한 피직스에 대한 거였고, 요번에는 자료 분석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 피직스는 이제 블랙박스로 두고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더 주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너무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요게 굉장히 라지 스케일에서는 샥스 후페 플래토라고 해가지고 그 우주 초기에 그 CMB가 디커플 했을 때 있던 중력 포텐셜이랑 그리고 더플러 시프트랑 포톤의 양, 그 세 가지 텀이 더미넌트한 이 플래터고요. 이게 플랫해요. 그리고 좀 스몰 스케일로 가면은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시그너처가 이렇게 오실레이트하는 이런 사인, 코사인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스몰 스케일로 가면은 CMB 라지 스캐터링 서피스가 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디퓨전이 있거든요. 디퓨전이 있으면 디퓨전이란 건 뭐냐면 CMB가 일렉트론이랑 막 스캐터링을 하면서 옛날에 있던 플럭추에이션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덥고 조금 추운 데가 있는데 걔네들이 막 스캐터링을 하면은 다 이퀄라이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걸 시크 댐핑이라고 하는 요런 크게 세 개의 정도로 피직스로 나눌 수가 있고, 근데 요 시어리를 관장하는 파라미터는 딱 여섯 개예요. 여섯 개. 데이터 포인트 엄청 많잖아요. 이거랑 이 템퍼러처랑 E 모드랑 B 모드를 다 이 여섯 개의 파라미터로 전부 다 피팅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우주론 학자들은 CMB 빼고 다른 건 다 안 믿겠다고. CMB 이렇게 띠어리가 잘 맞는데 CMB랑 다른 게 텐션이 있으면 당연히 CMB가 맞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CMB라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6개가 먼저 잠깐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파라미터 피팅을 좀 해볼 거니까. 오메가 베리온 H 스퀘어는 지금 우주에 있는 베리온들의 밀도. 그 베리온이라는 건 우주론에서 베리온은 그냥 프로톤, 뉴트론이 아니라 스탠다드 모델 파티클들 다 통틀어서 베리온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메가 CH 스퀘어는 콜드 다크 매터 덴시티. 그러니까 다크 매터인데 지금 모델이 우리가 평평한 람다 CDM 우주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상수가 있고 콜드 다크 매터가 있는 우주 모델에서의 콜드 다크 매터 덴시티고 그다음에 세타 MC는 그 아까 보였던 이 오실레이션 하는 어쿠스틱 스케일이 있어요. 그 스케일에 해당하는 각이 세타 MC고 타우는 우주가 이제 CMB가 나오면서 뉴트럴 하이드로는 이제 생기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레드시프트가 한 적색이동이 한 20 정도 될 때 그 제일 처음 별, 제일 처음 은하들이 나오면서 걔들이 뭘 하냐면 서머뉴클리어 리액션으로 굉장히 강력한 UV 포톤들을 낼 거 아니에요. 그 포톤들이 13.6 EV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던 뉴트럴 하이드로는 다 깨버리죠. 그래서 리아이오니제이션이라 그래요. 그거를 재이온화. 이 재이온화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까지 오는 옵티컬 뎁스 타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재이온화 옵티컬 뎁스고 이 두 파라미터 AS랑 NS는 몇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작년에 했던 인플레이션 강의 마지막에 제가 했던 우주 초기 섭동의 색이랑 그 기울기예요. 이 두 파라미터를 재면 인플레이션 모델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중요한 파라미터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파라메트레이션 안 하고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거 하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CMB 맵을 가지고 바로 플랑크 CMB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초기 우주의 파워 스펙트럼 모양을 앰플리튜드랑 슬롭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재볼까? 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쟀는데 비슷하게 요 구간 안에서는 앰플리튜드랑 슬롭으로 맞는 이런 결과를 얻어서 그게 많이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고 이건 뭐냐면 X축은 NS 그러니까 그 틸트죠. 요 틸트 프라이머리 파워 스펙트럼의 기울기 그리고 Y축은 텐서 대 스칼라 레이시오라고 이제 R인데 우리가 아직 초기 우주에서 나온 텐서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 디텍션이 아니라 리미트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리밋에서 걸려있는 애들, 그럼 이 리밋을 딱 요 칸투어는 우리가 측정한 거고, 요 그림 위에다가 각각의 인플레이션 이론들이 내놓는, 프레딕션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여기 노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케이오틱 인플레이션이라 하는 안드레 린데알 씨의 모델이거든요. 지금 저 밖에 있어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나머지 애들은 지금 여기 들어있는 애들이 다 딱히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 모델을 만든 입장에서 보면은 이 3분의 4승 이런 애들은 그냥 그려본 거지 사실 저게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론들이 우리가 더 정밀한 CMB 관측을 통해서 얘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컨스트레인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모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비모드를 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죠. 남극에 가기도 하고 칠레에 가기도 하고 망원경도 크게 만들고 디텍터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비모드를 잰다는 건 아까 요 Y축에 요 림보 바를 점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리면 좀 더 컨스트레인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이 2021년도에 바이셉 캣 그림인데 요게 지금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 것 같아요. 요 솔리드 라인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 우주의 그 E 모드 평광이었는데 중력 렌즈 때문에 B 모드가 된 그 평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벗어난 게 이제 텐서일 텐데 요 데이터 포인트가 좀 수상하긴 하지만 수상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컨클루시브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 그 연구를 하면 자료 분석을 하면 이런 재밌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을 위한 도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번 그 실습 시간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쓸 거예요. 그중에 이제 처음에 선형 섭동 이런 계산을 하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거 이제 캔브라는 코드를 쓸 거거든요. 캔브는 앤소니 루이스랑 첼로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만들어 놓은 코드인데 지금까지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쓸 거고 이 코드는 뭘 해주냐면 우주론 상수를 주는 거예요. 아까 6가지 넘버를 주고 그리고 이 캔브 코드한테 그 선형 섭동 이론을 이용해서 파워 스펙트럼 계산해 줘. 그러면 계산해 줘요. 요즘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 렌징 효과에 대해서는 비선형 섭동도 가능해요. 근데 물론 이제 피링 포뮬라고 이렇게 맞는 티어리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힐픽스라는 프로그램을 쓸 건데 이거는 크리스 골소키라는 분이 CMB를 이제 전천에서 관측을 해가지고 CMB로부터 파워 스펙트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치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엠바디 시뮬레이션 배웠잖아요. 엠바디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려면은 레귤러한 그리드에 덴시티를 어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CMB에서 하려면은 CMB에서도 그 전천을 가능한 한 가장 레귤러하게 잘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미분기하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불가능한 와중에도 최대한 균일하게 해보려고 만든 게 바로 힐픽스예요. 트리 구조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쓰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전천의 온도 분포랑 편광 관측량을 주면 얘가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해줘요. 반대로 이 템브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서 여기 넣으면 이 주어진 파워 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전천의 온도와 편광 분포를 또 계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스모 MC라는 건데 이거는 요거 캔브 만든 사람이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커스몰로지컬 몬테카를로라고 이제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6차원이 됐든 10차원이 됐건 다 고차원에서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알고 싶은 거는 요런 컨투어잖아요. 2차원 컨투어. 이런 2차원 컨투어를 그리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지널리제이션이라는 걸 해요. 수학적으로 적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3차원 이상의 적분을 누메리컬하게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땐 뭘 하냐? 그럴 때는 몬테카를로 기법을 써가지고 랜덤하게 뿌리는 거예요. 이 내가 알고 싶은 그 그 분포를, 확률 분포를 가장 잘 따라하는 랜덤 포인트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코스모 MC라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관측을 해야 되고요. 관측한 걸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구한 파워 스펙트럼을 피팅을 하려면은 섭동 이론으로 그 띠어리 계산도 해야 돼요. 얘는 띠어리 계산을 해주는 애고, 얘는 관측한 걸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주는 애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해주는 그 세 가지의 툴들입니다.